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교육연구소 소장 이지성입니다. 요즘 저희 유튜브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에 맞게 오늘은 정말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제자는 540도 발차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이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논문화시킨 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개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540도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체육학에서 들이면 안 되는 그 운동역학이라는 위험한 학문에 발을 들인 강동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시범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사실 시범단 활동을 얼마큼 하셨죠? 제가 2004년도,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2006년도까지 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는 코이카로 네. 2007년부터 9년까지 이제 파라과이 경찰학교에서 일을 했고요. 2009년도에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그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 공연단에서 네. 13년까지 이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시범계에서는 최우수 기능자입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기술을 잘 알고 잘 하시는 분이 왜 단일 기술, 우리가 말하는 540도 기술을 왜 분석하고 그것을 논문화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렇게 시범단 하면은 사실은 팔방미인을 원하거든요. 네, 네. 태권체도 다 잘하고 호신술도 잘하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기술도 다 이제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제 성격상, 네. 제 성향상 그리고 또 저의 운동 환경상 이 다양한 것들을 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제 성향이 굉장히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 하나만 파야겠다. 그래서 540도만 주구장창 팠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540도 이제 하나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까지 이어가게 네. 됐죠. 네. 다른 속도로 물어볼게요. 네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시범에서 뭐냐면 강동건 사범 이전과 이후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사실상 제가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된 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 저희 스승님이었어요. 네. 저희 스승님이 기존에 했던 540도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기술을 수행을 해야 했고, 이제 그거를 본인도 이제 하셨지만 사실 저를 통해서 이제 꽃을 피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분이 쓴 논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요. 돌려차기와 뒤우려차기 공중 회전 난이도입니다. 그런 생체 역학 요인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만약에 회전 발차기를 차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찰 수 있습니까? 네, 이 논문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제목은 이렇게 좀 거창한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40도에서 900도를 찰 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미 900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엘리트 시범단원들은 과연 540도에서 900도까지 무엇을 바꿔서 차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된 연구였고, 이 연구를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이제 분석을 여러 가지 했지만 핵심적으로 딱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네.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540도가 한 이 정도로 진행 방향을 한다면 네. 900도를 수행할 때는 더 이쪽으로 그거는요. 더 진행 방향으로 이제 간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40도 또는 더 많은 900도 이상을 찰 때는 회전력이 더 빨라야 되고 그렇죠. 더 힘이 더 좋아야지 이게 네.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단순히 공중에서 한 바퀴를 더 돌기 위한 노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네. 사실상 근데 역학에서 보면은 공중에서의 동작은 지상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공중에서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할 때 땅에서 이미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가 내가 뭐 손을 더 빨리 친다거나 발을 더 빨리 벗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전략도 존재하지만 핵심적으로는 내 신체 무게 중심 자체가 내가 차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보입니다. 진행 방향에 따라 각도로 바뀔 수가 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저희 아직 머릿속에 그러면 어느 발차기가 더 파워가 있어?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차는 힘을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단지 생각하면 많이 돌면 더 세게 찰 거야. 혹은 그 반대로 많이 돌았으니까 차는 힘이 좀 약해질 거야. 약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이 도니까 더 세게 찰 수 있지. 왜냐면 뭐 한 바퀴 돌아서 차는 것보다는 두 바퀴 돌아서 차는 게 더 세게 찰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차는 힘은 두 개가 동일하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발견인데 우리가 이제 돌개차기 360도라고 칭하겠습니다. 돌개차기 360도와 720도는 돌려차기로 끝나게 되고 540도 뒤로차기와 900도 뒤로차기는 뒤로차기로 끝나게 되는데 이 차는 발차기의 발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360도나 720도나 540도나 900도나 그 말은 곧 기본기가 잘 쌓여진 스냅이 잘 차는 스냅이 잘 이제 쌓여진 선수들은 지상에서 차는 것만큼 공중에서도 그것이 전이되어서 찰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좀 획기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 빠르면 힘이 세질까? 아니다. 똑같다. 그러면 내가 힘이 좋아서 돌면 더 빨리 돌 수 있다? 아니다.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이런 체계화된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있으셨어요? 사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패스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할 기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네. 지금 올해도 열리긴 합니다만 태권도 국제 융합 컨퍼런스 네. 21년도 태권도 원에서 열렸고요. 올해도 이제 열리는데 작년에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었죠. 처음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논문은 제가 보니까 2017년인데 17년도, 네네. 그래서 18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그동안 많이 묵혀 있었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이거를 빨리 페이퍼로 만들어서 네. 이제 퍼블리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제가 좀 게으른 탓이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발표가 되지 않았어도 이 부분을 추구하고 진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근데 많은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논문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거고요. 또 이것을 보급하는 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동원 사모님의 것을 모두 다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돌려차기 하고요. 네네. 뒤우려차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돌려차기의 각도와 뒤우려차기의 각도가 지금 각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각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또 있는데요. 네. 기술을 정석대로 수행하느냐, 네. 약간 눈속임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각도를 하나 속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기도 좀 합니다, 솔직히. 네. 왜냐면 사람이 한번 공중에 떠서 착지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하죠. 예. 네.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공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이라면 요만큼 안에서 돌기도 하고 차기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시작할 때 각도를 조금 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속이는 네. 방법인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다른 이제 요즘에 흔하게 많이 쓰기도 하는 기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시작 시점을 조금 더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100m를 뛰어야 되는데 내가 10m 앞에 가서 90m만 뛰는 그러니까 공중에서의 시간이 더 단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각도 시작하는 각도라는 것은 내가 정면을 바라보고 시작하느냐 약간 들어서 조금 하느냐? 더 회전 방향으로 간 상태에서 시작하느냐 하지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본인도 거의 정면인 거 보는 사람도 정면 같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너무 과하게 쓰면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들을 하고 있죠? 이미 우리들은 어느 정도는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회전의 그 흐름이 너무 많이 끊기지 않았다면 그거는 사실은 기술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것을 저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방향이나 그걸 위해서 몸의 움직임을 숙달시키는 방법 중에서 하나라고 그렇죠. 저는 네네.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돌려차기를 이렇게 돌렸을 때요. 제가 자꾸 각도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제 네네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시작할 때에 이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 네. 보통 이제 시작할 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발이 요런 모양으로 누이게 됐어요. 네. 네. 근데 더 많이 회전하면 이게 앞꿈치고 이게 뒤꿈치면 이렇게 점점점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 발을 기준으로 하나 보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 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제 생각에는 어깨, 네. 어깨가 정면을 이렇게 정면을 본 상태냐 아니면 이렇게 닫은 상태냐 조금 더 회전 방향으로 열려 있는 상태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이렇게 체계화된 부분이 현재 시범에 녹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많은 도장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부분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또는 다른 부분에 태권도 부분의 영역에 관심이 있다면 연구를 같이 해보는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말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다른 쪽으로 갈게요. 네네.